자,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전쟁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진짜 무기는요, 놀랍게도 폭탄이나 총알이 아니라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왜 이란은 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을까요? 일단 텔레비전 뉴스만 켜보면요, 이건 미국의 완박한 슬리처럼 보입니다. 매일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죠. 개전 초기에만 공습이 550회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47명. 그냥 병사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의 최고위급 리더들입니다. 사실상 전통적인 군사작전 개념으로 보면요, 이건 거의 이란 정권의 두뇌를 마비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 절반을 부수고 해군 기지를 타격하고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존의 군사적인 잣대로만 보면 이건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이죠, 국방부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바로 그때 미국 본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요. 군사적으로 승전보가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주에 유가랑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예요. 미국 전역에서 느껴지는 아주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인 거죠. 이 인용구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휘발유 가격 때문에 격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백악관을 진짜 공포에 떨게 한 건 전장의 포탄 소리가 아니라 바로 턱 끝까지 치솟는 주유소 가격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의 진짜 전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전투기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미국은 당연히 이란이 군함이나 기뢰로 해협을 막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이란은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해상보험사들이 우린 거기 보험 처리 못 해줘요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보험 없이는 어떤 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해협은 저절로 닫힌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죠? 이걸 금융적 소모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전력은 사실 아주 간단한 도박에 기반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인들이 높은 기름값과 경제적 고통을 참는 것보다 우리 군대가 먼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베팅인 거죠. 자, 그럼 진짜 전쟁이 금융전쟁이라면 진짜 사령관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침마다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뭘까요? 전장 상황 보고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주가, 유가,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이 찍힌 여론조사 결과겠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진짜 대시보드인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내놓은 첫 번째 주요 대응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유가가 치솟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나선 곳이 국방부가 아니라 재무부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해서 시장의 기름을 더 푸는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국 내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적국의 핵심 동맹국 경제를 도와준 셈입니다. 이 결정 하나만 봐도 이 전쟁의 우선순위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국내 경제 안정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석유, 즉 전략 비축유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전쟁이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인 결정이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군사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똑딱이고 있죠.
이제 문제는 단순히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카타르의 알루미늄 공장이 멈추면서 전 세계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비료 운송이 막히면서 미래의 식량 가격까지 위협받고 있죠. 심지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카드조차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의 70%가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어요.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군 장성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인내심이 바닥날 때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심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지지율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전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국방부의 장군이 아니라 바로 재무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전투기일까요? 아니면 엑셀 스프레드 시트일까요? 이 질문이 아마 이 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권력의 본질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